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경기 북부 2차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무사업 철회 보고. 아홉 번째, 구리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번째,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번째, 휴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저와 이면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저와 이면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면옥 의원님께서는 가감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전용 전출을 허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설립은 민법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이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단의 정관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면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 중에 제1항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되는 안건이나 토론을 진행하자는 의원님이 계시기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의원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으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 구리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을 4년마다 반영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인 가구의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1인 가구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혜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치매 검진 및 치매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 안심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의 치매관리센터 명칭을 치매 안심센터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치매 안심센터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의료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쪽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 제2항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를 제2조 제3호에 따른 치매 환자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5조의 1을 신설하여 치매 검진, 치매 치료 및 진단 비용과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7조의 치매관리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치매관리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를 치매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특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치매 검진 및 치매 환자의 의료비 지원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장승희 의원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본 임시에 상정해 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재단 설립 목적과 기본 방향,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4조에서 6조에는 적용 범위와 법인 설립 근거와 재단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기본재산 조성 근거와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2조에는 임원과 대표이사, 임원의 직무, 이사의 구성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는 조직 및 인적 구성과 재단의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에는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결과보고 근거, 안 제21조에는 상권활성화협의회 설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25조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재단사업 확인, 검사, 경영평가의 근거와 안 제26조에서 31조에는 공무원의 파견 근거 및 운영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입법 예고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재단 설립 목적, 제2조에서는 기본 방향과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5조에서 재단은 지방 출자 출연법에 따라 설립하고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1항에서 재단 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업무와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7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리시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시장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8조에서는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시 담당 업무국장으로 하며 임원은 모두 비상근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13조에서 재단의 타운 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에 임명하도록 하고 제16조에서 재단 운영 재원은 시 출연금을 비롯하여 각 기관이나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유탁 및 대응 사업비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제11쪽입니다. 제19조에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20조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상권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22조에서 재단 사무실 사용 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재단 업무를 확인, 검사,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제25조에서는 매년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경영 공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종료 전까지 재단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재단의 해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6쪽부터 31쪽까지는 관계 법령 발주서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성별 영역평가 개선 의견 반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조 상권 활성화 협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 의견이 있었고 검토 결과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7조 4에서 구성 총원 이해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정관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3조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는데 1차 연도에 설립자본금 2천만 원과 설립 준비를 위해 2,500만 원, 4대 보험,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 관리비 1억 200만 원, 총 1억 4,700만 원을 출연을 계획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4,000년도까지는 일반 관리비 1억 200만 원을 출연을 계획하고 상권 활성 사업이 종료되는 5,000년도에는 일반 관리비 1억 200만 원, 인건비 2억 8,40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비 5억 1,500만 원 등 총 9억 100만 원을 출연을 추계하였으나 상권 활성화 사업 종료 전에 재단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계속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의회 출연 동의를 거쳐 출연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 상권 활성화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입법 예고 기간이 엊그저께 끝났어요. 그죠? 네, 그럼 어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열렸을 거 아니에요? 네, 열렸습니다. 그 규정이 60일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예? 60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네. 60일 이내에 네. 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보니까 이 조례 조문을 좀 보니까 좀 다소 좀 불명확하고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제 법령이잖아요. 네.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례 좀 삭제하는 보완이 또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비사업 이후에 우리가 늘 걱정했듯이 재단 자체 수익이 없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단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없고 그 이후에 그리고 셋째 재단의 관리 감독 지원하는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 좀 보세요. 제1조 목적에 보면 그 조례는 법령이 범위 안에서 제정함으로써 제정 근거가 되는 각 개별법의 법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19조 8항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몇 조 몇 항인지 이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조의 기본 방향을 보면 저도 조례를 좀 이렇게 조문을 찾아보니까 기본 방향을 조례에 담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거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니까 그래서 기본 방향을 조례에 다 잘 안 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7조 8조 9조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7조에 그 시장이 기본재산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8조에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자 할 때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과 시장이 동일인인데 시장 본인이 출연하고 본인이 승인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단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건 좀 제고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조의 5항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 직위인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 6에 보면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럴 때 이 정관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17조, 19조, 20조, 22조, 24조, 25조, 그 26조. 김광수 예. 의원님 예. 지금 조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하나하나 단답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좀 깔끔하지 아니,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문일답이 듭니다.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그러면 질의 던지는 게 나을 것 그렇게 같아요. 질의를 하고 포괄적 예, 예, 예. 그런 게 나을 것 답변하는 같아요. 그런 형태를 취할까요? 네. 그래서 보면 17조, 19조, 20조, 22조, 24조, 25조, 26조 모두가 이제 그 17조 보면 수익사업, 그리고 19조 보면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 결산 보고서의 제출, 22조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24조 확인 검사, 25조 경영평가, 26조 공무원의 파견. 모두 시장이 재단의 승인 허가 감사하는 조항인 점을 보면 이사장과 시장이 동일인이 되도록 한 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비용 추계를 보면 (1차) 재단 출연금 1억 4,700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 재산 2천만 원하고 설립 준비 2,500만 원하고 재단 운영비 1억 2천인데 부칙 5 한번 보세요. 부칙. 이 조례에 의해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서 일반 회계에서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을 출연금으로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1차 연도 비용은 그냥 기본 재산 2천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 사업이 4차년도에 마무리되면 늘 우리가 주례회 때도 걱정했지만 5차년부터는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9억이에요. 9억 100만 원. 이때부터 구리시 자체 예산으로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를 매년 3억 8,600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이렇게 하면 3억 8,6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5억 1,500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비가 끝난 4차년도 이후에 수익 사업이 없이 어떻게 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아까 정관에 닿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걱정되고요. 답변 드릴게요. 예, 답변 주세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는 5개년 계획을 계획한 거기 때문에 5개년 동안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계속 공모해서 더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이게 6개월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보완 장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업이 없으면 5개년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존속 여부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재단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지금 5개년 계획 딱 끝나고 나서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야죠. 아니요. 그래야지 재단 출범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단 출연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공모 사업을 해서 네.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이 재단은 존속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못하고 진짜 이게 뭐 자본 잠식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재단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40억, 40억, 80억을 받았잖아요. 네. 그거 이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 수익 사업이 없다고 공모 사업에 갖고 수익 사업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그만둔다면 여지껏 해왔던 게 이건 예산 낭비밖에 더 돼요? 행정 낭비고. 이 구체적인 게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저 그 조례상엔. 네, 존경하는 저기 김광수 의원님 충분한 설명 뜻은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5년 동안 8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재단을 만들고 운영을 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이 만약에 80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충분하게 어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재단이 설립돼 있고 거기에 전문적인 타운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데 만약에 어떤 실효성이 없다든지 하면은 그건 당연히 재단 존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뭐 의회에서도 그건 당연히 존속을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이후면은 국장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있고 없고는 두 아니 번째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확실히 해놓자는 거죠. 저는. 근데 국장님, 그 김광수 의원님 답변에 80억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 사업은 5개년 동안에 80억이 들어간다. 근데 매년 매 회계년도마다 출자 출연금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된다. 그럼 결국에 가서는 5년 뒤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특별한 사업이 없을 때 출자 출연 동의를 의회에서 받지를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법인은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조문 이것 좀 불합니다 이렇게 찝었잖아요. 그거 이게 지금 시급성을 많이 요합니까 이게? 지금 그 다시 조문을 검토할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재단 출범을 저희가 내년 4월에 계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거는 다시 이렇게 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좀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이사장이 출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건 좀 가장 저 국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지금? 아까 내가 좀 여쭤본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저 김광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상권 활성화 관련되는 그 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이에요. 네. 근데 시장이 이사장인데 시장이 그 이사장으로 돼 있는 재단을 감시 감독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장이고 본인이 관리 감독을 하고 감사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충돌이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거냐 이 질문이시죠? 예. 네. 당사자가 이사장이고 당사자가 시장이에요.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거는 저희가 여기 상권관리기구에도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공동대표를 참여할 수 있다고 이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현재 시장이 한다 하더라도 이사의 의결을 거쳐갖고 모든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한다고 보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다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게 재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이 하나의 어떤 독단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게 합의기구인 이사의 의결 사항으로 다 해서 시장이 이미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님의 염려는 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입니다. 거기에 이사장이 현직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 감사부서든 또 다른 부서에서 가서 감사하는 거가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근데 그 국장님 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르네상스 해갖고 굿비타운 게 4군데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도 재단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같이 한번 거기를 한번 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건. 다 이렇게 똑같이 담았어요? 예, 거의 다 그렇게 갔습니다. 다 그렇게 담았어요? 예. 그거 한번 저 좀 보여주시고요. 네, 예, 그건- 이거 한번
다시 좀 시간을 갖고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다시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주례회의 때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이게 뭐 조문이 많으니까 해다가 이렇게 넘겼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담당 과장한테 이거 좀 제가 검토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다른 네 군데 그 조례안이 올라온 거 있으면, 아니면 그 조례가 통과된 거 승인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요거는 조금 유보해 놨다가 다시 좀 검토해서 뭐 의원들하고 좀 상의 좀 더 할게요. 하고 나서 저기 다시 상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걸 유보해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노드맵 대로 이게 재단 출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노드맵 대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노드맵 대로 되지 않으면 다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의회 우리 김광수 의원님 충분한 뜻은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을 해서 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장, 꼭 잠깐 정해 좀 하면 될까요?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잠깐 말씀을 좀 정해놓고 좀 들었는데, 일개가 통과가 돼야지만 또 로드맵대로 가는 거고, 또 시기도 급박하고, 타시군도 보니까 우리 조례에 담은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담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우려돼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재단을 설립하면서 정말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합리한 점을 제가 지적했듯이 그거는 또 그 국비를 지원받는 4개 지자체에서 그 동일한 조례 조문이 담겼고, 그리고 노드맵대로 진행될 사항이므로 원하는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김광수 의원님이 동의해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가감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량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소재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의 임시청사로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구리시 응달말로 46에서 구리시 동구릉로 53번 길 4, 2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와 같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의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통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통장 위촉 자격의 예외 요건을 변경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통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통장 위촉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통 또는 2회 이상 통장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을 미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그 밖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관할 구역 안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6호가 되겠습니다.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 통반 신설 및 조정, 지적공부 불일치 사례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동의 경우 갈매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 내 업무시설, 즉 오피스텔과 직수산업센터 준공에 따라 1통을 분할하여 4개통 11개의 반을 신설하고 세대수가 많은 5통에 1개의 반을 10통으로 편입하며 공동주택의 명칭 변경사항, 즉 갈매 3단지를 한라비발디, 아이파크를 갈매역 아이파크, 푸르지어를 구리 갈매 푸르지어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동구동의 경우 공동주택, 더 테라스 하우스 신축에 따라 7통을 분할하여 1개통 2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창동의 경우 공동주택, 즉 5반폴의 신축에 따른 2개통, 13통과 19통의 구역을 조정하고 5개반을 폐지하였으며 관할 구역이 분절되어 업무 수행이 곤란한 5통, 8통, 40통 내의 반의 구역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부존재 호수 등 지적 공부와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수택 이동의 경우 공동주택, 그 1화짜리를 말합니다. 이편은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준공 예정에 따라 29통을 분할하여 2개통 10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결 조정 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매, 동구, 수택 이동이 통반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통 17개의 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의물로 보고드리고 121페이지 비용 추계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용 추계 결과를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504만 원, 내년도부터 3,361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504만 원은 통장 7명의 3개월치 수당과 상여금, 회의 수당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요, 산출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61만 원은 통장들의 수당, 그리고 상여금, 회의 수당, 그리고 반장들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통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소재지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통장 위촉 자격의 예외 요건을 변경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 북부 2차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철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경기 북부 2차 구리 남양주 태권도밸리 공모사업 철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규 수요 부족 등 경제성 및 재무성이 아주 낮게 심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수도권 내 첨단 산업용지 공급 과잉으로 정상적 추진이 곤란하고 특히 인접 왕숙 신도시 내 대규모 자족시설용지 조성 계획으로 경쟁력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산호동을 포함한 구리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경기도 등과 공동 시행하는 본 사업을 철회하기에 앞서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은 경기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산호동과 남양주
시 태계원 일대 29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6개 기관이 공동 시행해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이후 그해 12월에 6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동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2019년 2월 해당 협약을 구체화한 공동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올해 7월 재검토 통보되었고 내용 또한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심사 지적사항 분석과 보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 경제성, 즉 BC가 0.32, 재무성, PI가 0.86에서 0.96 수준의 낮은 사업성이 도출되어 사업 추진이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주요 내용은 경기도 북부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신규 수요 검토가 필요하고 동산업단지의 입지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한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하여 통상적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입지구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없어 기업 신규 투자일 개선에 아주 불리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 3기 왕숙 신도시의 대규모 자족시설용지 조성이 예고됨에 따라 본 사업을 지속할 경우 국가사업과 경합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모사업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일괄 지원하고 분양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의 재무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또한 남양주시는 해당 지구를 국책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업 부도의 전면 수정이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하여 사업을 처리하고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환을 통하여 산호동을 포함한 구리시의 전반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경기도에 철회 요청을 하고 2017년 12월에 체결한 테크노밸리 조성 기본 업무 협약의 철회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관련 부서 등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통하여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후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2차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철회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에 민선 6기에 야심차게 출발한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 그 일거리 창출, 우리 시수입 확대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다 환호하고 서명도 받고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 보면 안타깝고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3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뭐 도비 이걸로 1년 예산을 짜고 가용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게 지금 야심찬 사업이 없어지면 여기에 대안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발굴해서 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대안으로는 그때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는 푸드테크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련 부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그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푸드테크는 SK에서 그 노하우를 좀 갖고 있다 그랬는데 한번 컨택을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만나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뒤에 보면 협약 맺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협약이 맺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 남양주하고 도시공사하고 예. 이게 아니라고요? 예, 그 안만 그때 했었지 정식적으로 협약을
이 협약서 내용대로 서로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테크노밸리가 테크노밸리 이게 철회가 되면 남양주 거기 사업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양주시는 지금 그 국유재산 그 토지개발 소도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태경 그 군부대 예. 거기에다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한다는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구리시 토지만 그 우리 사업 부지가 구리시 토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쪽 남양주시는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포함해서 하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구리시 토지가 대략 몇 평이죠? 7만 평? 예, 17만 제곱미터죠. 제가 지식산업센터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양주시에서 계속 왕숙지구도 개발하고 첨단 사업이 다 동일 업종이 들어가니까 그때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좀 색다른 거,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찾아서 거기에 입주시키는 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민선 6기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도시개발법은 세제 혜택이 없다면서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이 없으면 경제성이 없어갖고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때 그 당시에 이걸 검토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심도 있게 그리고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실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좀 많이 좀 그 수고를 하셔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거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시 수익도 되고 이런 걸 좀 찾아가지고 거기 부지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하고 개별 질의응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고 없으면은 더 이상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 북부 2차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철회 보고여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현재 소장이 공석인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용회 자원행정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차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리시 자원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적용 범위와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근거법령을 추가했으며 안 제2조부터는 9조까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5일 의회 설명 이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동조례 개정에 대한 별도의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침 1회 신구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의 제1항 및 제3항 자원집행계획의 수립은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되어 2019년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계법령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 근거 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 등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의 제6조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보관 등의 시장은 법 제12조의 3, 제1항을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2조의 3, 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전 페이지 제2조 1항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고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문구를 조정하여 제2조와 상체되어 이에 대한 관계법을 명시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7조 1항과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제1항 및 제3항을 관계법령인 자원재활용법에 맞추어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 개선서는 본조례 개정으로 위한 비용 발생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결하여 주시면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의 구리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자원의 시설 내의 주민편익 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입니다. 2002년 7월 15일 개관된 주민편익 시설의 노후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사용료는 17년 전의 요금 수준에 머물러 매년 적자 금액이 누적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정, 구리 자원이수 시설 인근 지역 주민, 장애인 동행 보호자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사용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패 영향 평가 결과 자원이수시설 인근 지역 학생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자를 당초 학생에서 학생 및 종사자로 수정 권고 의견이 있어 별표 2의 비고 11, 별표 3의 비고 4의 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정책심의 시 사우나 등 일부 요금에 대해서 현재 관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우나 시설의 경우 1회 이용료가 8,000원 정도로 주민편의시설의 현 2,500원에서 사우나 요금의 경우에는 8%인 2,800원으로 인상하여도 민간시설 요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으로 오히려 저렴한 요금 체계가 민간 사업을 줘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심의 시 추가 의견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2, 별표 3 아래쪽 비고 부분 감면 혜택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2 실내 수영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비고 4에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추가로 차상위 계층도 감면 혜택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심한 장애인으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비고 10에 당초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서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로 감면 혜택을 확대 신설하였으며 비고 11에 구리자원해수시설 인근 지역에 관련하여 소확장 인근 주민의 불만을 일부 해소 차원에서 건배마을 5개 단지 공동주택 주민 수택 3동 24통, 25통 주민 인근 지역의 학교, 학생 및 종사자의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별표 3회 사우나 사용료입니다. 비고 3회 심한 장애인의 경우 수영장과 동일하게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의 감면 혜택을 신설하였고 비고 4회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자원이수 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해 감면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시설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는 27페이지의 도표로 인용하여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전인 2016년 7월 1일자로 이용요금 평균 20%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용요금을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대두되어 2018년 1월 1일자로 인상 이용요금을 당초대로 환원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은 주민편의시설 경영 개선의 한 가지 방법으로 시보조금 없이 자체 이용료 수입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현 사용료의 78% 2018년 기준 11억 6,100만 원을 인상해야 할 그런 요인이 생기지만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관내 타 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시설별로 약 8 내지 13% 수준에서 이용요금을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매년 점차적인 사용료 인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이수시설 인근 지역 거주 시민을 위한 감면 대상 지역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감면 구역도는 윗부분 그림으로서 붉은색 구분 구역이며 아래쪽 부분 그림에서 좌측 상단 모서리 부분의 단독주택 지역인 수택 3동 24통과 25통의 구역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자원이수시설에 대한 영향권 300m의 거주 지역 주민은 없지만 도내 양주, 용인,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 영향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를 정하여 30 내지 8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50%의 감면 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이수시설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1에 규정되고 있는 대형 생활 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별표 2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폐, 소화기 등 품목을 신설하여 일부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 정책 심의 등 원안 가결되었고 수렴된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 별표 2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 수수료 부과 기준입니다. 변동 내역이 있거나 신설된 품목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전의 올겐 등 총 26개 품목의 수수료를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14%에서 입판판의 경우에는 현행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욕조의 경우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최대 5,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수수료 부과 금액은 남양주, 성남시, 의정부 및 하남시 등 4개 시군의 부가 수수료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우리시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 기준 자립도는 26.2%입니다. 처리 비용으로 15억 5,182만 5천 원이 소요된 반면 수수료 수입은 4억 679만 5천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해 개정 조례안을 적용 수수료 수입은 약 3에서 5%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립도는 2.28% 이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의 경우에는 우리시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와 조합과 2015년 12월 10일 협약 체결하여 재활용이 가능해 처리 비용이 따로 발생되지 않아 소형 가전의 경우 무상 수거를 하고 있으나 대형 가전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비용으로 인해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파란색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악기 등 안마의자 등은 그간에 품목에서 없어가지고 무단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금해 조례 개정에 따른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추가된 물품의 수수료 부과 금액은 남양주시, 성남시, 의정부 및 하남시 등 4개 시군의 수수료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분말 소화기의 경우에는 내구 연수가 10년으로 제한되어 폐소화기 배출량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서 폐소화기를 수거하도록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시에서도 폐소화기 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품목 중 10kg와 80kg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자원 회수시설 내 주민 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방청석에서 고성, 방가, 지지, 비방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별표 2를 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 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정수기가 탁상형 스탠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상수거, 하나는 스탠드형은 4,000원으로 돼 있는데 또 9페이지, 9쪽을 보면은요. 맨 위에 같은 품목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9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잘못 기재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지금 스탠드형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빠진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빠진 저희가 거 이거를 아니에요? 지금 계속 타시군에 지금 파란 거는 없는 네. 걸 계속 넣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계속 들어가야 될 품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품들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기가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무단 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잘못된 거죠? 요거는 하나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 9페이지 맨 아래쪽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9페이지 맨 아래쪽 보세요. 가정용 파란색 아기 새로 추가하신 것 중에 요 가정용 아기 관련돼 가지고 일부에 버리는 그런 품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 품목에 예. 가정용 콤마 찍고 아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아기가 뭐예요? 아기 관련된 품목입니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기 용품이라고 해야지. 이거 잘못하고 오해 소지가 있지 않아요? 예.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아니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아기를 어떡하라는 말인가? 왜 3,000원? 용품이 맞습니다. 좀 잘 검토를 해서 하세요. 예. 이것은 예,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차려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죄송한데 이게 가정용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전에 10페이지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보시면요. 했죠. 제가 지금 가정용하고 아기 바닥 매트인데요. 뒤에 다음 장에 뒤에 바닥 매트가 따로 있죠. 예, 페이지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제대로 체크를 하셨어야죠. 예, 제가 꼼꼼하게 봤는데도 예. 우리 덜 존경하는 꼼꼼하신 것 장수님께서 같습니다. 중요한 걸 하나 짚어주셨는데 예. 요거는 중복된 건 저희가 삭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절의 용어, 절의뿐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서 기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예. 기타라는 용어는 일본식이어서 절에는 다 지금 삭제를 하고 그 밖으로 바꾸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예, 그것에 그거는 대해서 우리 법무부서하고 네. 법제를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네.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해 확인해 조례 보셔도 개정할 때 기타를 대부분 그 운영하겠습니다. 밖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 그 설명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다 기타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좀 자세히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실수 없도록 해주세요. 네, 중복된 거는 저희가 타살치다 중복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아기는 조치하겠습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아기 바닥 매트로 네. 이게 다시 뒤에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수 이상이 안 없는 하게 겁니다. 해주세요. 예, 네, 이게 이상입니다. 장수가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장수가 넘어가도 칸이 다르잖아요. 예.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1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의 자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감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적용 범위와
자원순환 집행 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 편익시설의 노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사용료는 17년 전 요금 수준에 머물러 매년 적자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정, 구리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 주민, 장애인 동행 보호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는 관련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칙으로 되어 있는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변경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이지만 자료 첨부 시 세심한 검토를 한 후 첨부하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9년 12월 19일에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강성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